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저는 요즘 AI 발전을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느끼는데요. 그중 하나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림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솔직히 AI보다 훨씬 못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이 정말 예전에 바둑 그거를 보는 것처럼 그냥 'AI를 이길 수 없겠구나. 그리고 AI 그림으로부터 나도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거 오히려 느끼기도 하고요. 음악도 요즘 AI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작곡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합니다. 뭐 글쓰기야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영상 쪽에서도 요즘에는 AI가 너무나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거를 오히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AI의 발전 속도와 그리고 우리의 법이나 이런 게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특히 그림을 그리는 쪽에서 제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리 의식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AI를 외면하잖아요.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뒤처질 수도 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어쩌면 AI에게 제일 먼저 대체될 수 있다는 걸 보기 좋게 그냥 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솔직히 저는 이 AI가 두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미래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표현의 도구 자체가 너무나 자유로워졌잖아요. 표현의 경계가 사라진 거잖아요.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도 저는 이제 AI로 미리 스케치를 해 보고 그거를 그려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 이제는 창의적인 사람의 기준이 과거와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무언가를 잘 만드는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사람은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아는 사람, 그리고 만들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저는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주어진 틀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이 틀에 굉장히 좀 순응을 하는 타입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그런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 틀대로 살았는데 이 틀대로 살면 분명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나 행복하지 않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세상이 강요하는 이 틀이 나랑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맞는 삶을 제가 찾다 보니 찾다 저는 유튜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무언가에 맞추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디자이너였지만 디자인을 관둬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디자인 자체가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직 생활에서 디자이너로 살아간다는 게 제게 맞는 삶의 양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정말로 신체적으로 느꼈어요. 위가 항상 아프고 항상 이 식도 쪽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하다가 병나겠다. 오래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반면에 제가 유튜버 생활을 하면서는 사실 그렇게 아픈 데가 없어요. 저는 이게 진짜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남편이랑 러닝을 했거든요. 5 킬로를 뛰었어요. 근데 제 심박수는 170 이었고요. 제 남편 심박수는 110 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끝낸 다음에 서로의 시계를 봤거든요. 그 시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남편 시계에는 "9 시간 휴식하세요."라고 써 있었고 제 시계에는 "36 시간 휴식하세요."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 킬로씩 매일 뛰면 좋아요. 이런 콘텐츠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5 킬로씩 매일 뛰면은 이 회복 시간을 채울 수가 없는 사람인 거야. 근데 저는 인생이 이 달리기 페이스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거를 해도요. 더 심박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 심박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 무리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는 게 저에게 그렇게 높은 심박을 요하지 않거든요. 저에게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라는 거 자체가 저에게 되게 잘 맞는 거죠. 근데 저는 사람들이
자기의 심박을 안전한 그 범위에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만큼 내가 능숙해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나에게 잘 맞는 삶의 양식, 나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5km씩 뛰세요라고 말하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주어진 틀, 뭐 대기업에 가세요, 몇 살에 결혼하세요, 이런 사람 만나세요 하는 그런 틀 말고요. 나에게 맞는 거. 내가 지금 5km 뛸 수 있는지, 뛸 수 있는 몸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복은 다 됐는지.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나의 규칙을 오히려 잘 맞게 찾으면서 나에게 잘 맞는 걸 하다 보면은 그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창의력은요, 사실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힘들게 그 틀에 나를 맞추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거 하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어떤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 페이스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첫 번째 내용을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주어진 틀에 순응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내게 맞는 규칙을 내가 찾고 그거대로 사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도구에 밀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기술은 더 진화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술이 진화하니까 내가 기술을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현타를 느끼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필요한 기술은 그 기술을 잘 쓰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도구들은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구들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요, 시작을 해본 사람이 쉽습니다. 저는 사실 챗GPT 유료 결제를 굉장히 좀 초창기부터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애초에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로 하는 무언가에 저는 그냥 거리감이 없어요. 되게 그냥 익숙하거든요. 제가 7살 때부터 컴퓨터를 켰고 게임을 했고, 그리고 전 8살 때 포토샵을 장미가족의 태그교실이라는 그런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다음 카페에 있는 강좌를 보면서 독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 그림을 사실 종이 그림보다 훨씬 많이 그렸었어요. 제가 벌써 30 중반인데도, 제가 어릴 때도 저는 컴퓨터를 그렇게 익숙하게 만졌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막 컴퓨터가 쪼끔 잘 안 되고 하면은 제가 찾아 가지고 포맷도 하고요. 뭐 조립식 데스크탑 조립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도구 새로운 거를 쓰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익숙하게 잘 쓰는 것도 기술인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진짜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의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도구가 나왔을 때 '나 대체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거 쓰면 진짜 편하겠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를 잘 이용하세요. 진짜로 그 도구는 오히려 그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저를 쉽게 써서 다양한 걸 표현하세요.'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자기 얼굴 안 드러내고 자기 목소리 안 써서 그냥 AI로 콘텐츠 만드는 사람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게 막 부끄럽고 약간 힘들었다면 이제는 그런 장벽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즘 너무 양산형 쇼츠 많아. 나는 이런 거 이제 막 못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양산형 쇼츠가 많을 정도로 이런 AI 기술을 쓰는 게 정말 쉬운 거 아닐까? 그러니까 도구를 정말로 경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계한다고 이거를 늦출 수도 없고요.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그거를 안 해 버릇하면은 그 도구를 쓰는 능력은 계속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필요한 만큼은 도구를 적극적으로 어떤 분야든 활용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에도요. 제 거 이렇게 대본을 쓰잖아요. 그럼 대본을 첨부를 딱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완하면 좋을 부분들 알려줘." 하는데, 저는 글을 전문적으로 배운 게 중학교 때 그냥 방과 후 그런 활동으로 논술반 들어갔던 거 말고는 저는 졸업한 다음에 글을 배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챗GPT가 저의 글 안에서 논리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런 부분에 근거를 첨부해 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보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에도 도움을 진짜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이거를 저처럼 잘 쓰는 사람들이
되게 몰래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걸 안 쓴 사람은 전 쫓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도구를 잘 쓰는 거 이게 그냥 미래의 우리의 어떤 변화와 생존의 핵심 능력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상상한 걸 구현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우리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재미있는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길에 다녔을 때 몰리브영만 봐도 재밌고 뭐 성수동 가면 팝업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지루할 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일기도 못 쓰죠. 내 생각이라는 걸 내가 할 겨를이 없고 일기 쓸 여유는 더더욱 없으니까. 근데 이런 삶일수록 이렇게 뭔가가 그득그득한 사회일수록 저는 지루한 순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하는 순간들을 꼭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검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사람은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조금 관심 있게 생각하는 단어가 리더십이에요. 저는 예전에 리더라는 게 그 조직 관계나 혹은 상하 관계에서나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곳에서나 리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리더라는 개념을 넓게 보면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게 인플루언서도 리더의 일종일 수가 있는 거죠. 혹은 그 모임에서도 그 모임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모임을 화기애애하게 하는 사람도 그 모임을 서포트하는 리더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내 삶에서 내가 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잘 이끌려면 나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리더십,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갖춰야 할 텐데 그런 이끄는 마음 자체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저는 그 이끄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 자체가요. 이런 채널을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데 이런 채널이 없는 거야. 그냥 그림 그리면서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라디오처럼 좀 켜 놓고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게 창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약간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세상은 왜 이런 걸 안 만들지?' 해서 그거를 만드는 거. 저는 이제 이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표현해서 만들어 보는 단계 그 두 번째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거를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게 되면은 사실 그거가 뭐 상품이 되거나 사업이 되는 거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뭐든지 이 스케치나 이 텍스트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프롬프트, 내 삶의 꿈을 프롬프팅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상상한 걸 작게나마 어떤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 보는 능력이 이 인간은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인간은 벽화를 그렸잖아요. 그 없는 이야기를 창조해낸 능력이 저는 인간의 고유의 능력이고 인간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상상할 만한 삶의 여유 그리고 지루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유튜버지만 유튜버를 일부러 안 보는 시간도 많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나의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는 시간을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그때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글로 써보고 만들어 보고 이제는 이미지로 보는 거.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이 원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가 원하는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어릴 때부터 포토샵을 써왔다고. 제가 처음에 무언가를 만든 최초의 그 포토샵 아웃풋은요. 진짜 이게 25년 전이어서 너무 옛날 기억이기는 한데 저 때는 약간 그 A4 용지에다가 되게 가느다란 실처럼 내가 몇 학년 몇 반 몇 번 이렇게 해서 내 학번을 쓰고 "이 펜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누구누구의 펜입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걸 써 놓고 이거를 이제 펜에 돌돌돌돌 해서 테이프로 붙여요. 이거를 펜디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이런 걸 제가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서
뭐 나루토, 뭐 세일러문 이런 걸로 제가 팬티를 만들어서 그 카페에 공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포토샵을 해온 셈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포토샵은요, 20년 전에 제가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에도 다룰 수 있을 만큼 그때도 그 프로그램은 진짜 완성도가 높았어요.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어떤 강좌, 심지어 유튜브 영상도 많이 안 봐도 돼요. 왜냐면은 이 포토샵 내에서 알려주는 그런 학습 기능들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기능들이 더 직관적이고 강력해졌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사람들이 영어 꼭 잘해야 한다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능력 중 하나가 저는 이미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스케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케치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료 조사를 했어야 됐고 그 자료를 어디서 구하는가 이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AI가 그걸 다 러닝을 해서 다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프롬프트만 잘 써도 내가 생각한 걸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스케치나 기획 이런 건 이제 내가 스케치를 못해요. 그 주변에 아는 디자이너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못하겠어요. 하는 시대가 이젠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정말 엄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의 포토샵은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프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요. 그때가 이제 12년 전이죠. 그때 저 어도비 엠버서더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생성형으로 이미지 보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기능이 1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하는 이유 자체가 옛날엔 그냥 전문가들이 다 도장 툴을 하나하나 썼어야 됐어요. 아니면 그리거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성형으로 칠 기능을 만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서툰 사람도 프로처럼 표현을 할 수 있게 돕고 싶다. 이게 우리 프로그램의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이 지금 생성형 AI 기술로 현실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요. 이제는요, 더 이상 이런 도구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쓰세요. 저는 그게 앞으로의 경쟁력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포토샵을 활용해서 프로 수준의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일단 포토샵 처음 화면에서요. 저는 이제 새 파일을 열어서 새 창을 켜줄 건데요. 창 크기는 내가 원하는 창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있거든요. 이 이미지 생성 창 자체도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여기에다가 한글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돼요. 저는 아늑하고 햇살이 비치는 창의적인 작업 공간, 스케치북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 탭에서는요. 생성된 이미지에 다양한 효과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약간 무드가 이런 거야 하면은 이 효과 탭에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일은요. 제가 찾은 레퍼런스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타일 참조에 첨부해서 또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세 가지 이제 시안이 떠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는 요거 좀 좋은데 이 비슷한 느낌으로 또 3개 보고 싶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성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장면을 하나 고르고요. 이 장면을 틀로 나는 이 부분 약간 커피잔을 추가하고 싶은데 색연필을 조금 내가 보완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챗GPT보다 저는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게 훨씬 좋다고 느꼈던 게요. 챗GPT는 이미지 그냥 통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고 부분 수정을 요청할 때마다 자꾸 좀 많이 바뀐 거를 만들어 줘서 마음에 들었던 것도 약간 날리게 되는 경험이 많았거든요. 근데 포토샵에서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지정을 해서 내가 그 부분만 보완을 하면서 이미지를 디벨롭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저도 포토샵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케치북이 비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좀 그림을 그린 느낌을 넣고 싶어서 선택 도구를 활용을 해서 지정을 하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또한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다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세부 시안 내에서 또 다른 시안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들다 보면은 조금 어색하거나 이 부분 좀 보완하고 싶은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생성형 채우기 기능을 쓰면은 또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없이 그냥 엔터만 눌러도 잡티를 인식해서 없애줘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마우스 뚝딱뚝딱 하면은
너무나 괜찮은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고 있던 수채화 그림의 이 시안 자체도 저는 이 포토샵으로 만든 그림을 제가 참고해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스케치를 하고 그냥 이거를 그리다 보면은 방향성이 없어서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뭔가 빛 방향이라든가 색감 요런 게 다 정돈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먼저 스케치를 만들고 그거를 참고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사실 포토샵 꿀팁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혼자서 쉽게 포토샵 독학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맥을 기준으로요. 상단에 있는 창 중에서 포토샵 도움말 안에 들어가고 윈도우의 경우에는 헬프, 핸즈온 튜토리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최신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튜토리얼 창이 열리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눌러보면은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팝업 창이 다 작게 작게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신기능들이 이제 어도비 CC를 활용하다 보면 항상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따로 찾아보거나 유튜브 콘텐츠로 공부할 필요 없이 이 포토샵 자체에서 제가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거 도구를 사용해서 방해 요소 제거하는 걸 해 봤는데요. 정말 포토샵에서 이 제거 기능이 너무 말끔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마련된 튜토리얼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 보면요. '포토샵 진짜 너무나 쉽구나.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구나.' 이거를 느끼실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프로의 한 걸음 더 포토샵으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든 콘텐츠인데요. 저는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큐2 캠페인에서는요. 유명한 IT 기업 소속의 디자이너분들이 자신만의 포토샵 활용 꿀팁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항상 독학을 했어서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포토샵 안에 튜토리얼이 있고 디자이너분들의 꿀팁도 내가 너무나 쉽게 배울 수가 있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해 보잖아요. 그럼 처음엔 내가 서툴러도요. 나중에는 '어 내가 원하는 거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네?' 라는 거.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앞으로 제일 중요한 능력이고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다양한 IT 디자이너의 팁을 따라해서 이 이벤트를 참여를 하면요. 참여한 모든 분들 100% 전원 증정하는 선물이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한 번쯤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죠. 그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포토샵을 활용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전문가가 혹은 전공자가 아니어도 괜찮고요. '이걸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 경험 자체를 저는 늘려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쨌거나 이거 많이 해 보는 게 내 역량이라는 거.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캠페인을 통해서 포토샵을 더 편하게 느끼고 이 창작하는 즐거움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포토샵은 백지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창작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포토샵을 활용하면은 '이건 내가 만든 거야.'라는 감각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본 분들이 '내가 원하는 걸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작게라도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 보다 보면은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미래가 설레는구나.'라는 걸 감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만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하며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또 만나요. 안녕.